먼저 한번 상상해 보시죠. 초록빛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도시가 있습니다. 유리로 둘러싸인 고층 아파트가 줄지어 서 있고 곳곳에 숲과 공원이 이어진다고 홍보합니다. 미래 SF 영화 한 장면 같은 장소라고 소개하죠.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눈부신 조감도와 렌더링 영상이 쏟아집니다. 그 옆에는 초록도시, 스마트 도시라는 문구가 붙어 있고 지속 가능하고 조화로운 삶을 약속한다고 말합니다. 듣기만 해도 살고 싶어지는 수식어들입니다. 이 도시는 말레이시아의 포레스트 시티입니다. 바다를 메워 만든 인공섬 위에 지어졌고 주변에는 하얀 모래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리조트와 워터파크, 골프장까지 갖춘 열대 낙원을 표방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홈페이지를 떠나 실제 도시를 비추는 순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도로는 깨끗하게 정돈돼 있지만 차 한 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넓은 보도에도 사람 그림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바닷가를 따라 이어진 해변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베드와 파라솔은 가지런히 놓여 있지만 수건을 깔고 누워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호화로운 수영장과 워터파크도 텅 비어 있고 테니스 코트에도 라켓을 든 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2023년에 현장을 찾은 BBC 기자는 이곳을 한마디로 유령 도시라고 표현했습니다. 도시에 사는 주민 수는 극히 적고 대부분은 이곳을 떠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정신이 피폐해진다고 하소연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보도에 등장합니다. 아이들을 태우기 위한 작은 기차가 텅 빈 쇼핑몰 안을 계속해서 돌고 있고 주변 상점들은 대부분 닫혀 있으며 기차를 바라보는 사람도 단 한 명 없었습니다. 도시는 마치 누군가 막 떠나고 조명이 꺼지지 않은 세트장 같았습니다. 잔디는 잘 관리돼 있고 경비원과 청소 인력은 여전히 근무하지만 정작 주민의 삶은 보이지 않는 기묘한 풍경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이런 도시가 만들어졌을까요? 무려 1천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어쩌다가 입주율 %가 안 되는 유령 도시로 변해버린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중국 부동산 거품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중국 민간, 디벨로퍼, 컨트리 가든의 선택도 봐야 합니다. 두 흐름이 만나며 포레스트 시티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2000년대 초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부동산 소유 정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토지가 집단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민간이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은행 대출 문턱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집을 샀거나 투자하려는 사람에게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주도록 장려했고 도시는 곳곳에서 재개발과 신도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중국만의 저축 문화가 더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단순히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금을 그대로 두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고민했습니다. 은행에 두면 손해를 보는데 그렇다고 마땅한 투자처도 없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부동산이었습니다. 집만 잘 사두면 돈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퍼졌습니다. 중산층과 부유층은 앞다투어 집을 사들였습니다. 거주 목적도 있었지만 투자와 투기를 겸한 수요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한 채를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채를 묶어서 보유하는 사람들도 등장했습니다. 지방 정부들도 이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토지를 개발해 분양하면 단기간에 큰 세수를 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가와 아파트 단지를 쏟아내듯 지었고 팔리는 한 계속해서 새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시는 빠르게 성장했고 건설업과 관련 산업도 활황을 누렸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주민은 부자가 된 기분을 느끼고 정부 역시 성장 성과를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서 평범한 젊은 세대는 자기 도시에서 첫 집을 사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실수요보다 투기 수요가 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겹쳤습니다. 세계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자 중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인프라 건설과 부동산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경기를 지탱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처방이 효과를 냈습니다. 성장률은 다시 반등했고 곳곳에 새로운 도시와 상업지구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동산 의존도는 커졌고 거품도 점점 더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집은 비어 있어도 괜찮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임대를 못 줘도 상관없고 심지어 사람이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 곳곳에 유령 도시로 불리는 개발지들이 생겨났습니다. 거주 인구는 적은데 아파트와 상가 건물만 빼곡한 신도시들입니다. 포레스트 시티는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제 포레스트 시티를 만든 회사 컨트리 가든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 내에서 이미 여러 대형 주거 단지를 성공시킨 디벨로퍼였습니다. 다음 먹거리를 해외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중국 중산층의 불만이었습니다. 본인이 사는 도시에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고 투자용으로 살 만한 부동산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 새 도시를 만들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면 어떨까 하는 발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2000년대 중반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 앞바다에 인공섬을 조성해 초대형 도시를 짓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 계획이 바로 포레스트 시티입니다. 20년 이상을 내다본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섬 위에는 수십만 명이 살 수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도시 안에 학교와 병원, 쇼핑몰과 공원, 레저 시설까지 모두 넣고 섬 하나를 통째로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환경 문제는 거센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해당 해역은 습지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고 개발을 자제해야 한다는 국제 협약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여러 조정을 거치며 규모를 약간 줄인 채 결국 추진됐습니다. 2016년 포레스트 시티는 화려한 개장식을 열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말레이시아 총리와 지역 유력 인사가 참석해 이곳을 자유무역 지구로 선포했고 각종 세제 혜택도 약속됐습니다. 홍보 전략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중국의 중산층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말레이시아 바다 위의 미래 도시를 소개하고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럭셔리 아파트를 선물하겠다고 내세운 것입니다. 초기 분양 성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많은 중국인 투자자들이 모형도와 조감도를 보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완공 시점에는 휴양도 하고 나중에는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 상황이 곧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정부는 부동산 거품과 가계 부채를 우려하며 해외로 나가는 자금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는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중국 시민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연간 금액에는 상한선이 생겼고 단순 투기 목적으로 해외 아파트를 사는 행위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집은 투기가 아니라 거주를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가 반복됐습니다. 이 조치는 포레스트 시티의 직격탄이 됩니다. 핵심 고객인 중국 투자자들이 자금 이동 자체에서 발이 묶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신규 분양 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됐고 야심찼던 판매 계획은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말레이시아 내부 정치도 변수를 더했습니다. 포레스트 시티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던 정권이 부패 스캔들로 비판을 받으며 교체됐고 새로 들어선 지도자는 대규모 중국 자본 유입에 공개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새 총리는 공개석상에서 포레스트 시티가 자국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외국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도시라는 인식이 퍼졌고 프로젝트에 대한 여론도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정치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가 겹치자 새로 투자하려던 사람들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미 계약한 사람들 중 일부도 입주를 망설이거나 되팔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미래는 점점 안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찾아옵니다. 국경이 닫히고 이동이 제한되자 해외 부동산을 보러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현장 방문도 어렵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 사이 포레스트 시티에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와 시설이 남았습니다. 건물은 대부분 완공됐지만 그 속을 채울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구조물만 있는 껍데기에 가까워졌습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분양된 호수는 수만 세대에 달하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인구는 수백에서 수천 명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입주율이 1% 안팎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관리 인력은 필요합니다. 잔디는 여전히 깎아야 하고 수영장 물도 순환시켜야 합니다. 보안과 청소 인력도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조용히 유지비만 쓰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포레스트 시티가 특이한 사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는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중국과 주변 지역에는 비슷한 방식으로 지어졌다가 수요를 찾지 못한 신도시들이 여럿 존재합니다.
너무 빠른 속도의 개발 부채에 의존한 성장 전략, 실제 주민의 삶보다 투자와 수익성에 먼저 초점을 맞춘 계획,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이런 유령 도시가 탄생하기 쉽습니다. 포레스트 시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도시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져야 하는가? 투자자를 위한 상품이 될 것인지, 사람이 실제로 살아갈 공간이 될 것인지, 그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유리도시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화려하고 언젠가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포레스트 시티는 과도한 낙관과 잘못된 판단이 남긴 결과물로 서 있습니다. 화면 속 멋진 조감도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한 번쯤 이 도시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멋진 설계와 거대한 예산만으로는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도시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완성된다는 점입니다.